세상 이슈를 한 스푼 퍼온다. 이슈 한 스푼입니다. 지금 중동의 하늘이 다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가자 지구를 향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습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만든 휴전을 깨는 선언, 그리고 또 한 번의 전면전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전쟁 재개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가자 지구의 새벽은 항상 어둠과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번 새벽은 폭발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네타냐후의 명령 직후 가자 북부와 남부 전역을 향해 전투기와 드론을 동시에 띄웠습니다. 폭격 목표는 하마스의 무기 창고, 통신기지, 지하 터널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이 전한 건 무너진 건물 속에서 울부짖는 가족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공습 직후 최소 74명이 사망했고 그중 절반이 어린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테러 근거지를 제거했다고 말했지만 가자의 사람들은 또다시 아무 절반 없는 민간인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태의 시작은 단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 박거표 6발을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이걸 휴전 위반이라 규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열었고 회의가 끝난 뒤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개시하라. 그 말이 떨어진 지 2시간 후 가자의 하늘이 불에 탔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이름은 철의방패작전입니다. 이 이름은 과거 2023년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대응했던 아이언 소드 작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때 1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악몽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공포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는 왜 지금 다시 이 명령을 내린 걸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하마스의 휴전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면엔 더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국내 정치 위기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내에서는 정부의 부패 의혹과 안보 실패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수개월째 부패 재판에 출석 중입니다. 그는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부의 적, 즉 하마스를 다시 전면에 세운 겁니다. 둘째, 미국의 입장 변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복귀 이후 워싱턴 대중도 정책이 다시 강경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절대적이다. 이 한 문장이 네타냐후에게 사실상의 공격 허가서가 된 셈입니다. 공습 직전 네타냐후는 자국 TV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테러와 타협하지 않는다. 하마스가 휴전을 깨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이 발언 직후 가자 전역에 인터넷과 통신망이 끊겼습니다. 그 다음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팔레스타인 통신사 와파는 이스라엘군이 병원 주변과 주거 지역까지 폭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가 민간 시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방은 이미 익숙한 장면이지만 이번엔 한 가지가 다릅니다. 공격의 속도와 강도, 그리고 명분의 빈약함입니다.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 다니엘 샤피르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방어가 아니라 시위입니다. 네타냐후가 국내 정치적 위기를 외부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국제사회 일부에서도 비슷한 시선이 나옵니다. UN 중노특사는 가자 인도적 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이번 공습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부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예루살렘 중심가에서는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마스가 우리를 공격했잖아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방어예요. 이 말들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닙니다. 전쟁이 정치에서 감정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야말로 이 분쟁이 끝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안보를 위한 전쟁이라 말하고 팔레스타인은 존엄을 위한 저항이라 말합니다. 이 두 문장이 만나면서 대화는 사라지고 폭탄만 남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더 위험한 이유는 타이밍입니다. 중동 정세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합니다.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대응할 것이라 밝혔고 레바논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이번 공습이 단순한 가자 내부 작전에 그치지 않고 전면 중도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단순히 하마스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싸움, 그리고 네타냐후 자신의 정치 생명에 대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가자의 새벽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빛은 없습니다. 폭격이 멈춘 자리에 남은 건 불타는 잔해와 침묵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떠나 하늘 아래 가자의 거리에는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아직도 무너진 건물 속에서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적십과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신을 옮기지 못합니다. 길이 다 끊겼어요. 도로가 폭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이 가진 무게는 수많은 생명을 가리켰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하마스의 지휘부를 명확히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언론이 전한 건 달랐습니다. AFP, 알자지라 모두 공격 지역 대부분이 민간 주거지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한 이스라엘 군 관계자가 익명으로 CNN에 밝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완전한 전면 공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기엔 충분합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 공습 직후 가자의 병원들은 그야말로 지옥이 됐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겨 수술실이 멈췄고 의료진은 휴대전화 불빛으로 환자를 돌봤습니다.
한 의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더 이상 병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무덤이에요.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12시간 만에 사망자 180명, 부상자 600명 이상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40%가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은 가자의 어린이들이 또다시 세상에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만난 한 시민은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전쟁의 비극이 있습니다. 한쪽은 정당한 방어, 다른 쪽은 억울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 두 언어는 끝내 만나지 못합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응은 과도하다. 민간인의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외무부는 곧장 반박했습니다. 하마스가 휴전을 먼저 깼다.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짧은 문장들 속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일은 점점 더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도 총성이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입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 미국은 동맹국 안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공습을 묵인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미 해군 제5함대 소속 함정이 이스라엘 인근 지중해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뒤에 있다. 하지만 이 조치에 대해 유럽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공동성명을 내며 군사행동이 아닌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와중에 하마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아슈켈론과 스데로트를 향해 로켓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부는 아이언돔이 요격했지만 몇 발은 민가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이스라엘 시민들의 공포는 다시 폭발했습니다. 이건 하마스가 단순히 보복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전장은 가자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타냐후 정부는 예비군을 소집하고 국경 지역에 전차를 재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상군 투입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전면전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기약전 시나리오. 하마스의 추가 공격이 이어지고 이스라엘이 가자에 지상군을 투입하면 일주일 내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정치적 압박 시나리오. 네타냐후가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기 전에 공습을 단기간에 종료하고 승리 선언할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네타냐후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이번에도 정치적 위기와 안보 위기를 동시에 돌파하기 위해 전쟁을 택했습니다. 지금 중동의 하늘 아래선 불이 꺼질 기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하마스는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가자에 대한 침공은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외교 채널은 돌아가지만 총탄은 외교보다 빠릅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과 공포, 정치와 생존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모두가 평화를 말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즉각 공습 이후 레바논 국경에서는 헤즈볼라의 로켓이 날라왔고 이란은 가자에 대한 침공은 적대행위라며 권고했습니다. 유엔은 휴전을 촉구했지만 총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난민은 17만 명을 넘었고 가자의 병원은 더 이상 병원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철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왜 또 폭탄이 떨어져요? 그 질문에 답하는 어른은 없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라 세계의 힘이 맞부딪히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자위권을 지지하며 군사적 지원을 강화했고 중국은 평화 중재를 내세워 서방의 위선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틈을 이용해 중동에서 영향력을 회복하려 합니다. 불길은 단지 가자의 모래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계의 경제, 외교, 군사질서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은 곧 정치적 생존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멈추는 순간 자신의 권력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이 강하게 때릴수록 하마스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폭격은 하마스의 선전수단이 되고 하마스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명분이 됩니다. 이건 끝없는 순환, 전쟁이 유지되기 위한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도 완전한 파괴도 없는 상태, 그 불안 속에서만 권력이 유지됩니다. 결국 이 전쟁은 종교도 이념도 아닌 통제와 두려움의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 전쟁은 언제 멈출까요? 하마스는 왜 끝없이 총을 드는 걸까요? 전쟁은 이유로 시작되지만 감정으로 끝납니다. 누군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이 불길은 계속 번질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슈 한 스푼이었습니다.